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오늘은 10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가지고 왔습니다. 그달 제가 꼽는 책들을 보면 아무래도 그때 저의 관심사, 취향, 저의 감정 상태 이런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 골라온 책들도 쭉 보다 보니까 저 혼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4권을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 먼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캐럴라인 랩의 에세이이고요. 제목은 명랑한 은둔자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번역가 김명남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셨어요. 사실 캐럴라인 랩 책이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것은 아닌데 저는 김명남 선생님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 구매를 했고요. 이 앞선 책들도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기는 해요. 그냥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읽었던 책들인데 이 책 너무 지금 재밌게 읽고 있고 제가 지금 절반 정도 여기 읽었는데 여러분들께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네, 캐럴라인 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고 해서 일단 작가 소개를 살짝 읽어볼게요. 지적이고 유려한 회고록 성격의 에세이를 쓴 작가.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회고록 성격의 에세이를 쓴다는 점. 정신분석가 아버지와 화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쌍둥이 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고 1981년 브라운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20년 가까이 저널리스트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캐럴라인 랩은 살면서 굉장히 중독에 여러 번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그 경험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난 뒤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고록의 성격을 띤 에세이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드링킹, 그 치명적 유혹이라는 드링킹이라는 책이 유명한데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 때의 일들을 회고해보며 그것에 대해 정리한 책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은 왜 날씬한 여자를 원하는가?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 강박증과 섭식장애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삶에 어떤 고비가 있었을 때 캐럴라인 랩이 어떤 때는 이제 술로 도망을 가고 어떤 때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으로 도망을 갔던 거죠. 그것이 이제 반복되고 상태가 심해지면서 중독이 되는 걸 텐데 그 중독되었던 경험들을 그 시기가 지나고 회고를 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으며 이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것이 나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글로 담아냈던 거죠. 그리고 이 책에도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극진한 것으로 나오는데 개를 향한 지나친 애착을 다룬 책, 남자보다 개가 더 좋아. 이게 이제 원제는 아닌데 이렇게 번역이 됐네요. 이런 책들을 냈습니다. 자신을 직시하며 그 감정과 생각의 결을 낱낱이 드러내는 글쓰기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나 2002년 42이라는 이른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일찍 세상을 떠난 게 굉장히 아쉬운, 누군들 안 그렇겠냐만서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 궁금하다. 이 캐럴라인 랩이 겪은 그 나이대의 그 일들을 아마 나도 겪고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김명남 선생님이 용기니의 말에 쓰시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드링킹이라는 그 캐럴라인 랩의 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셨다는 내용도 같이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글을 잘 쓰고 마주하기 어려운 나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솔직하게 마주해서 쓴 글이라서 뭔가 이게 참 책이라서 이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책을 펼쳐서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쏙쏙 알아주는 친구를 만난 느낌? 말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나의 어떤 부분을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책이었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캐럴라인 랩은 거의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내고 옆에는 이제 반려견만 있고 혼자 일하고 비혼이고 저와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그렇지만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선택한 이 삶과 다른 삶을 내가 살게 되었다면, 살았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데 이제 그럴 때 그리는 상에 좀 가까운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었구나, 나도.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책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일단 시작하는 꼭지에 고독한 상태와 고립된 상태에 대한 되게 섬세하면서도 너무 난해하지도 않고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고독과 고립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쓰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것 역시 굉장히 마음에 와닿기도 했고요. 그 혼자라는 상태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선택한 이 삶에서는 혼자인 상태에 대해서는 결혼 전보다 많이 생각할 일은 없지만 결혼 전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책 읽으면서 새삼 그때에 제가 고민했던 거, 제가 느꼈던 혼자인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시 좀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새삼스럽지만 그런 생각에 빠져서 읽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제목이 참 매력적이죠. 명랑한 은둔자. 명랑한 은둔자로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명랑한 은둔자라고 본인이, 이제 캐롤라인 랩이 본인을 정의하는 말인데요. 그렇게 명랑하기 위해서, 은둔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게 유고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굉장히 잘 읽히고 재밌고 중간중간 참 많이 웃으면서 읽은 책이에요. 추천사를 김소연 시인이 쓰셨는데, 김소연 시인도 첫 문장을 이렇게 쓰셨어요. 캐롤라인은 내 친구 같고 나 자신 같다. 아마 당신도 그럴 것 같다. 당신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수줍음이 많고 가족에 대해 불가해한 죄책감이 어렴풋이 있고 우정을 존중하고 최소한의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특히나 좋아하고 자신의 어두운 면과 과잉된 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까지 방기와 고투를 반복해 왔다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라면 강력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첫 문장은 이 책은 특이하게 옹기니의 말이 뒤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붙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럼직했다. 너무 이 글을 읽고 본문을 읽기 시작하게 돼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배치였던 것 같고, 옹기니의 말을 지나쳐서 첫 번째 꼭지는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이 첫 꼭지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속삭임은 2주째 혹은 3주째쯤에 시작된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어떤 속삭임에 대한 문장입니다. 명랑한 은둔자. 표지 그림도 참 예쁘죠.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약간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결은 굉장히 다른 책이에요. 제 브이로그에 한번 살짝 등장을 했던 책인데, 한정원 작가님의 시와 산책이라는 책입니다. 브이로그에서는 제가 이제 구매해서 책을 푸르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이 책 너무 제가 이 책은 다 읽었는데, 그리고 뭐 지금 막 나온 신간은 아닌데 너무 좋았어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혼자 읽는 것이 괜찮거나 혹은 괜찮지 않거나 혼자 있는 사람이 쓴 책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분 한정원 작가님은 이제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묘와 함께 살고 계셔서 중간중간 고양이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책은 사실 설명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설명은 가능한 한 안 하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설명, 어떤 사전 정보 없이 읽을 때 훨씬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정원 작가님은 첫 책이고 아마 그래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사실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을 만한 작가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올해의 발견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거의 모든 꼭지를 울면서 읽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생각을 하면 약간 감정이 복받치는 게 있는데 내용이 슬픈 것은 전혀 아니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울고 났을 때 개운해지는 느낌? 그런 감정을 책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정원 작가님이 산책을 좋아하는 분이고 산책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들을 차분차분 적어내려간 단상들이 많고요. 그 사이사이에 역시 작가님이 좋아하는 시에 대한 이야기, 또 시인에 대한 이야기가 적절하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읽고 싶은 시집이 굉장히 많아지는 책이기도 해요. 시와 산책이라는 이 제목에 걸맞은 책이죠. 그리고 사실 이 책은 제가 어느 정도 읽다가 겨울에 눈이 막 펑펑 오는 날에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멈추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받았던 느낌이 너무 좋고 저에게
이런 표현 참 그렇지만 디톡스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최근에 좀 마음이 힘들 때 결국은 나머지 반을 다 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면은 또 분명히 반복해서 읽을 만한 책이고, 어떤 표현을 해도 정확히 이 책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저의 어떤 어휘의 부족같이 느껴져서 답답도 한데, 가만히 앉아서 혼자 조용히 읽으면서 조용히 마음이 괜찮아지는 책, 그런 책을 여러분도 만나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번잡스럽지 않은 곳에서 혼자 새벽에 아니면 아주 이른 아침에 그런 조용한 시간대에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작가 소개를 살짝 읽어보면 조금 눈치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한정원, 태어나 성장하고 일하며 대략 10개의 도시를 거쳤다. 사람과 공간을 여의는 것이 이력이 됐다. 대학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단편 영화를 3편 연출했고 여러 편에서 연기를 했다. 구석의 무명인들에게 관심이 많다. 수도자로 살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지금은 나이든 고양이와 조용히 살고 있다. 읽고 걷는 나날을 모아 시와 산책을 썼다. 책을 덮고 나면 아름다운 시들만이 발자국처럼 남기를 바란다. 앞으로는 나를 뺀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고 싶다.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겨울을 사랑하는 이유는 100가지쯤 되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 모두 눈이다. 눈에 대한 나의 마음이 그렇게 온전하고 순전하다. 더 말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시와 산책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구매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빼먹을 수 없죠. 황정은 작가님의 신작 소설집 연년세세입니다. 연년세세는 총 4편의 소설이 실려 있고요. 연작 소설집이에요. 이 2편은 이미 개간지에 발표를 했던 작품이고 뒤에 2편은 미발표작으로 이 책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작품이에요. 황정은 작가님 좋아하시죠?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말해 무엇 싶을 만큼 좋아하는데 이 작가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쓰고 있나가 늘 관심사예요. 지금 무엇을 쓰고 있을까? 황정은 작가님은 다음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분이 뭐에 집중하는가? 이런 것이 독자인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오래오래 그 작가님이 품었던 질문을 저도 품어보게 되는 그런 영향을 주는 작가인데요. 이번에 연년세세도 역시 좋겠죠. 제가 지금 앞에 3편을 읽고 1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읽고 나면 또 고민에 잠기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4편으로 구성했나? 왜 이런 순서로 집어 넣으셨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년세세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헌사가 있는데 순자 씨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작가님이 살면서 굉장히 많은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을 만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이 된 책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순자 씨가 많은가 해서 시작이 된 책이에요. 이 작품들 속에 순자라는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제 큰 줄기가 되는 인물은 이순일이라는 1946년생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2딸이 있어요. 한영진과 한세진이라는 이름의 2딸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사위도 있고 있으나 어찌됐건 이순일과 그 2딸 한영진과 한세진이 중심축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루어진 소설집이고요. 삶이라는 거는 연년세세에 이어지죠. 그 안에 있었던 엄청난 다양한 크고 작은 비극과 누군가의 잘못과 그에 대한 원망과 용서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채로 삶은 이어지고 또 흐릅니다. 그것에 대해 작가님이 쓰신 것 같은데 우리 어떤 근대사, 현대사 그런 역사의 거대한 물결, 맥락 이 속에서 그 개개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느껴볼 수 있는 그리고 자식과 그 부모 사이에서 이어지는 삶에서 삶으로 또 이어지는 부모 자식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혹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자식 입장에서는 물려주거나 물려주지 않거나 라는 것에 대한 납득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반기를 들기도 하고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한가? 물려주는 거, 물려받는 것이 가능한가? 내 자식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그 자식에게서는 무언가를 가로막거나 뺏거나 멈추게 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작품은 파묘라는 작품이고요. 추석 지난 뒤, 땅이 얼기 전에, 추석이 지나고 땅이 얼기 전에 파묘를 해야 하는 이순일 님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책은 제가 만든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든 책을 이달의 이 책 코너에서 소개하는 거는 거의 없는 일이기는 한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2020년 김승옥 문학상 수상작품집입니다. 올해 대상은 김금희 작가님이 받으셨어요.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라는 단편으로 대상을 받으셨고요. 우수상 몇몇이 올해도 화려합니다. 은희경, 권여선, 정하나, 최은미, 기준영 작가님의 작품까지 한 권에서 다 만나실 수가 있어요. 김승옥 문학상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작년에는 대상이 윤성희 작가님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모두 여성 작가분들이 받으셨는데 올해도 여성 작가분들이 전부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작가님들이 한 해 동안 개간지에 발표한 단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이한 게 등단 10년 이상의 작가분들의 작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심사로 뽑는다는 점도 조금 이색적이에요. 편집부에서 이름을 다 지우고 심사위원들께 발송을 하는 작업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작가의 이름을 지우고 작품만으로 가능한 한 뽑아보자 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휴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읽어보시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작품들이 정말 다 좋아요. 일단 관록 있는 작가분들이 한 해에 발표한 단편들을 모아서 거기서 뽑은 거라서 완성도 면에서 말씀을 따로 드릴 건 없을 만큼 탄탄한 작품들이고요. 최근에 쓴 단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작가분이 지금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현재의 바로미터가 될 만한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이 또 특별히 마음에 남았는지 그런 것들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즐겁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들 말미에 작가님들이 쓰신 작가 노트가 덧붙고 이 심사에 함께 해준 평론가와 소설가 심사위원들께서 한 편씩 골라서 짧은 리뷰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리뷰도 같이 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작품을 읽고 작가 노트 읽고 리뷰까지 이렇게 3종을 한 번에 읽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작의 첫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49제가 끝나고 기호성에 대해 인터뷰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라는 조금 특이하고 인상적인 제목의 대상작 첫 문장을 읽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연휴도 시작될 테고 쉬는 날들이 좀 길게 이어질 텐데 멀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머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 가운데 마음에 드는 책 있으시면 그 책과 함께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